인간과 달리 우리 물고기 또 수중에 있는 짐승들의 벼슬은 외모하고 또 천거나 추천제도로 지금 벼슬을 하고 있다. 잘난 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농어, 병어, 문어, 숭어, 준어, 또 민어 이런 물고기들은 6대 판서 그러니까 이제 상서라고 지금 중국 벼슬을 갖다 따왔는데 이부상서 농어, 병부상서 그 숭어, 그다음에 호부상서 방어, 그다음에 예부상서 문어, 그 형부상서 준어, 공부상서 민어 이렇게 벼슬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연유로 벼슬을 하게 됐느냐? 이 농어를 보면 잘생겼어요. 그리고 비늘도 멋지고 물고기다워요. 그리고 누가 좋아하냐면 장안이라는 그 사람하고 소동파 소식 아시죠? 그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대외 업무도 잘하니까 현재 그 총무처 장관인가요? 뭐 그 정도에 해당되는 그 내무부 장관이죠. 과거에는 그런 거 하는 그 이부상서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방어가 있어요. 이 방어의 이 방자를 보시면 그 방이 방자가 나오죠. 이 방자가 그 우리가 그 토지할 때 쓰는 이 방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발음도 같고 그렇게 해서 천원지방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에 그 방자가 땅 네모지다 할 때 그 방이 나오니까 같은 발음이니까 이 친구는 토지 관련한 업무 부서 그래서 호부상서를 합니다. 그리고 예부상서가 문어인데 그 다리가 8개나 갖고 있는 거죠. 옥토퍼스. 근데 이 8개의 그 다리가 뭐에 상응하냐면 대학에 그 나오는 8조목에 해당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고 또 하나가 문어라고 하는 구럴 문자는 그 글이죠. 얘를 잘 알아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요. 오죽하면 요새 월드컵 승패 가르는 데도 쓰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동물 중에서 피부를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 동물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숭어를 보겠습니다. 숭어는 원래 옛 이름이 수어예요. 수어. 근데 빼어날 숫자. 근데 우리가 숭어가 보면 그 기수역에서 보면 이게 뛰어오르기를 잘하죠. 용감하다는 뜻이고요. 이 제기준수란 그 숫자에도 빼어날 수가 있으니 이 친구는 용맹하고 날래고 그러니까 군사 업무 병부상서를 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병부상서라고 이렇게 붙였나 봅니다. 그리고 준어가 있어요. 준어는 가시가 많아요. 저는 준어를 잘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가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먹을 때. 근데 우리가 재판장에 가는 걸 좋아합니까? 그리고 법하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렵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부상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준자가 비슷해요. 엄하다는 준자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형부상서를 맡고 있고 민어는 이 갑풀인데 민어의 부레가 있어요. 이 부레를 가지고 만든 풀이 우리 활 만드는 데 접착제로 쓰여요. 그리고 목기 만들 때도 쓰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게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어는 백성들을 위한 그 물고기가 된다. 그리고 백성민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공부상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맛있는 물고기인데 이 도자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자로 끝나지 않아요. 아까 그 6대 상서는 전부 어자로 끝났죠. 치자거로 끝나는 게 있고 어자로 끝나는 거인데 도미는 치자도 아니고 미자도 어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서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그 비아냥을 하고 있고 깔따구 너를 보니 이부상서 농어자식으로 벼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모치도 숭어자식이잖아. 그래서 벼슬을 그렇게 해서 얻어먹었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 우리 수국하고 육지하고 같냐? 언어도 다를 텐데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는데 호랑이가 알아듣겠니?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왕이 탄식을 합니다. 저렇게 질풍의 직영초요. 난세의 식충신이라. 거센 바람이 불어야 풀의 힘을 알 수가 있고 어려운 세상을 만나봐야 충신을 아는 법이다. 누가 나를 구하러 가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자 민어가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대원수 고래, 대원수라는 것은 군사 총책이니까 거기에 그 날랜 정병,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사 3,000을 보내가지고 이제 몽괄이라고 발음이 되지만은 목념입니다. 목념이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완성한 장수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에워싸는 전략을 했듯이 에워싸는 전략으로 해서 토끼를 에워싸서 잡아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합니다. 고래가 화가 났죠. 야, 육지하고 응? 물속 세상하고 전투 방법이 같니? 다르잖아. 그리고 니네 좋은 벼슬만 해먹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 무반들 여기만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사관 벼슬을 하고 있는 붕어가 그러면 해구를 보내면 어떨까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제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주요 인물들이 주로 나오는데 요인군은 곤이시켜 홍수를 다스리고, 여러분 요순시대 아시죠? 요임군과 순시대. 근데 요임군이 곤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홍수를 다스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갈량은 너무 잘 아시죠? 삼국지에 나왔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고, 마속이라는 그 인물을 가정에 보내가지고 사마이가 보낸 군사랑 전투를 벌이게 하는데 거기 그 제갈량이 시킨 전략대로 하지 않다가 패배하죠. 그래서 제갈량이 중원으로 진출하는데 이제 장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기 명령을 어긴 죄를 물어서 죽이죠. 그래서 울면서 마속을 죽인다. 읍참 마속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자추라는 인물이 있어요. 계자추라는 인물은 우리 한식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인데, 진나라 문공이 그 왕자였을 때 19년간 도피를 했어요. 그래서 할고사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할고사군, 할, 벨할, 고, 넓적다리 고, 사, 섬길사, 군, 자기 주군이죠.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문공이 그랬다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가지고 고기 그걸 끓여줬어요. 그러니까 잘 먹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자추의 허벅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충성을 보인 거죠. 충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를 잘해야 되는데 접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면산이라는 곳에 숨어듭니다. 근데 문공이 이제 임금이 된 다음에 찾습니다. 근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안 나와? 불을 질러야겠다. 그래서 면산에 불을 질렀는데도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근데 청명날 불을 질렀다가 죽은 날짜가 한식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는 날 한식이 생겨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신이가 있습니다. 기신이. 광초망신 기신이는 죽을 임금을 살겼는디 이런 말이 있죠. 광초망신이 뭐냐? 초나라 군사를 속여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와 흡사한 얘기가 우리 춘천에 전해 내려오고 있죠. 역사서에도 있고, 그 태조 왕건이 그 신라를 구하러 전투하러 내려가죠. 근데 지금 공산이니까 아마 팔공산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대구 팔공산이요. 그쪽에서 백제군에 포위가 돼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신순겸 장군이 당신은 나라를 세울 분이니까 나는 대신 죽겠소 해서 옷을 바꿔 입고 백제군에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백제군이 잡고 보니까 왕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목이라도 잘라서 전공을 세우려 했던 거죠. 그래서 목을 잘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탈출한 왕건은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그 후에 신순겸을 찾아라, 신장군을 찾아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죠. 머리가 없으니까. 근데 신순겸 장군의 신체 독특한 표지가 하나 있어요. 발바닥에 점이 있었답니다. 점이 있는, 머리가 없는 장군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왕건이 명을 내립니다. 금으로 머리를 만들어라. 그런데 금으로 머리를 만들었다면 나중에 몰래 독을 댈까 봐 묘를 3개 만듭니다. 그래서 춘천의 서면에 가면 신순겸 장군의 묘가 셋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평산신시의 시조가 되시는 신순겸 장군이 지금 기신이랑 사인이 거의 같죠. 근데 차마 우리 신장군님을 이렇게 우리 그 공연에 등장시키기는 참 좀 죄송한 일이라서 그랬는지 이제 기신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방휼지세 좌수어 인지공은 아까 어부지리를 나타내는 그 한자 말이 되겠습니다. 서로 휼조라는 새는 이제 그 도요새니까요. 그리고 굴삼녀가 있습니다. 굴삼녀의 충신고기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굴삼녀는 이제 초나라 대부였는데 이 사람이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왕한테 내침을 당하고 명나수라는 강에
명나수는 그 호남성에 있는 강인데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죠. 거세 이개치 아독성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취했으나 나만 깨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나수 쪽으로 이게 자기 남쪽으로 귀양 갈 때 어부가 알아보고 당신 삼려대부였던 당신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나요? 물으니 모든 사람들이 취했지만 나만 깨어 있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회의는 1시간 이내에 끝내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하는 자리지 막 자기 이렇게 난리를 피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을 끝까지 막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때 와서 정보를 듣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럼 회의가 자꾸 늘어지겠죠. 회의가 재미없어지고 사회생활이 재미없어지는 요인이 되니까 1시간 이내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회의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천거제도와 음서제도가 있는데 이 과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게 왜 있었을까 하는 거죠. 아까 깔따구라든가 모치가 음서제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음서제도가 나쁜 것만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는 집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었는데 이제 악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실 분도 있고 그런데 자기 자식이 내 자신의 단점을 본받지 않았으면 하는 면들 다 닮았죠. 그렇죠. 반대로 그렇다면 저는 제가 충신이라면 제가 높은 벼슬을 했다면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머님을 닮았겠죠. 그래서 우리 저거에 추증 증직제도가 있죠. 추증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높은 벼슬을 하면 우리 아버님이 벼슬이 없으면 벼슬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추증제도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였는데 이게 후대에 와서는 악용되고 있죠. 이 처음에 실시됐을 때에 비해서 많은 악용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름과 직업이 아까 민어, 공부상서, 민어 이렇게 쭉 나왔죠. 근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연상되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잠재적, 제가 이제 붙인 것인데 잠재적으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할 것 같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너 잘 될 것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을 잘 이렇게 불러주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인물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참모를 두는 지혜도 이제 한번 얻어야 되겠죠. 자기가 신하들이 조금 바보 같다. 근데 황제는 스승으로 모셔야 될 분을 꼭 한 분 둬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내가 어디 가서 우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친구를 둬야 돼요. 근데 세상에 자기 꿈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노비복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